오늘의 사연은 정말 놀라운 분의 이야기인데요. 베일에 쌓여있는 현송월 아들, 김용주의 담당 교사셨던 분의 사연입니다. 제대로 노출된 적이 없지만 들려오는 풍문들이 이래저래 참 많았는데요. 오늘 사연을 통해 현송월과 아들의 상황, 그리고 현송월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아들의 마음까지 모든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의 충격적인 사연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소연이라고 합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북한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아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들 호기심에 눈을 빛내시던데요. 사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오늘은 제가 겪은 일들과 함께 왜 그곳을 떠나 목숨을 걸고 탈북을 결심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몇 년 전, 저는 평양 교원대학에서 평범하게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날이 살기 팍팍해지는 것만 빼면 매일매일이 비슷한 나날이었는데요. 그날따라 대학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고위 간부 자녀의 가정교사를 대학교 교수들 중에 뽑는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였어요. 저랑은 별 상관이 없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학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강소연 동무, 이번에 좋은 기회가 생겼어. 동무를 추천하려고 하는데 어떻소?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최고 존엄의 최측근 자녀를 가르친다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죠. 실수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권력에 가까워진다는 건 곧 목숨도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미 학장님이 절 추천한 이상 거부 권한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지시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게 북한의 원칙이니까요. 제 의사와 상관없이 며칠 뒤 저는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당선과 충성심, 그리고 일하며 보고 들은 것은 죽을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서약서도 썼어요. 그리고 제가 최종 선발되었죠. 제가 가르칠 아이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에 불길한 느낌이 스쳤는데요. 제가 가르칠 대상은 생각보다 더 어마어마했습니다. 제가 가르칠 아이는 바로 현송월의 아들 김용주였습니다. 김정은 장군님의 총애를 받으며 승승장구하는 그 여자의 아들을 가르쳐야 한다니 부담이 엄청났는데요. 아직도 첫 출근 날이 생생합니다. 처음 용주의 집에 들어섰을 때 그 호화로움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수입 가구들로 가득 찬 거실, 깔끔하고 채광이 좋은 방. 이게 과연 우리가 사는 북조선이 맞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현송월을 만났습니다. TV에서 본 현송월은 우아하고 지적인 여성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마주한 그녀는 완전히 달랐죠. 차가운 눈빛, 날카로운 목소리. 강 선생, 내 아들을 맡긴다는 건 당신에게 큰 영광이자 책임이오. 용주는 특별한 아이여. 평범한 교육으론 안 돼. 알겠소.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이며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속으론 자기가 뭐라고 가수의 아들을 이렇게 특별하게 싸고 도나 싶었지만 그런 생각을 밖으로 내놓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현송월이 아들을 불러왔는데요. 용주는 그때 8살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 눈빛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날카롭고 영민한 눈빛,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쓸쓸해 보이더라고요. 선생님이세요? 용주가 물었죠. 그래, 이제부터 내가 너를 가르칠 거야. 그리고 내 곁에 계속 같이 있을 거란다. 제가 대답하자 용주의 눈에 안도의 빛이 스쳤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아이가 이렇게 나이답지 않은 쓸쓸한 눈빛을 가진 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현송월이 엄마이긴 하나 엄마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어요. 아이는 학교에 갔다 오면 큰 집에서 혼자 가정부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공부만 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현송월은 바쁘다며 거의 집에 오지 않았는데요. 주말에 한 번 정도 와서 용주의 공부 진도를 체크하고 가는 게 전부였죠. 그래서 제가 자연스레 용주의 엄마 역할을 대신하게 됐어요. 아침에 깨워주고 식사를 챙겨주고 잠들 때 이불을 덮어주는 일까지. 말 그대로 보모였죠. 용주는 정말 똑똑했어요. 10살 때 이미 대학 수준의 수학을 풀고 양자역학을 공부하고 있었으니까요. 김주애를 지금 선전하며 천재처럼 포장하던데 진짜 똑똑한 건 용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김주애를 본 적은 없지만 용주는 누가 와도 인정하는 영재였거든요. 하지만 그만큼 스트레스도 심했죠. 현송월이 방문할 날이 가까워져 오면 용주는 과호흡을 일으켰어요. 엄마가 온대요. 숨이 안 쉬어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용주를 꼭 안아주며 달랬죠. 괜찮아, 용주야. 선생님이 있잖아. 내가 잘하고 있다고 내가 말해줄게.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을 목격했어요. 현송월이 어느 날 예고 없이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그녀는 비틀거리며 용주의 방으로 들어갔죠.
야, 일어나. 너 오늘 공부 얼마나 했어? 용주가 겁에 질린 눈으로 대답했어요. 10시간 했어요, 어머니. 그러자 현송월이 갑자기 용주의 뺨을 때렸어요. 10시간? 그게 다야? 넌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야. 20시간은 해야지. 저는 충격을 받았지만 감히 나서지 못했어요. 다만 현송월이 나간 후 울고 있는 용주를 안아주며 달랬죠. 용주야, 괜찮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어머니가 그냥 피곤하신 거야. 현송월의 냉정함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한 번은 용주가 열병으로 고열에 시달렸는데도 현송월은 공부를 강요했죠. 아프다고. 그게 무슨 변명이야? 나약한 새끼 같으니 나는 이렇게 나약한 새끼를 낳지 않았어. 징징대지 좀 마. 내 나이 때 김정일 장군님은 열병에 걸려도 혁명 사상을 공부하셨다고. 강하게 커야 하니 약도 먹이지 말고 이겨내게 놔두란 지시가 있었지만 저는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몰래 약을 구해 용주에게 먹였어요. 그리고 밤새 용주 곁에서 간호했죠. 선생님, 저는 왜 태어났을까요? 용주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용주야, 넌 소중한 아이야. 어머니도 널 사랑해. 그저 표현하는 방식이 좀 서툴 뿐이야. 그러면서도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과연 현송월이 용주를 진정으로 사랑하기는 하는 걸까? 아니면 그저 자신의 야망을 위한 도구로만 여기는 걸까? 어느 날 용주의 생일이었어요. 저는 몰래 작은 선물과 편지를 준비했죠. 용주는 처음으로 밝게 웃었어요. 고마워요, 선생님. 제 생일을 챙겨준 건 선생님이 처음이에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북한에서 아마 김정은 일가 말고는 가장 풍족하게 사는 아이일 텐데 과자와 편지에 저렇게 웃어주는 걸 보면 얼마나 정에 굶주렸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현송월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제가 준비한 선물을 보더니 차갑게 말했죠. 생일? 그런 걸 챙길 시간에 공부나 더 해. 넌 특별한 아이야. 평범한 애들처럼 굴면 안 돼. 무슨 이런 쓸데없는 걸 챙기고 있어. 선생님도 정신 좀 차리고 애 좀 다잡으세요. 선생님이 무르게 굴면 애도 따라간다고. 내가 이런 걸 하라고 선생님을 뽑은 게 아닌데? 편지를 들어 쫙쫙 찢어 흩날리는 현송월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띄워지자 용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현송월이 냉정하게 굴면 굴수록 용주의 천재성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하루는 평양과학기술대학 교수들이 용주에게 특강을 하러 왔는데 용주의 질문에 그만 말문이 막혀버리더라고요. 이 아이 정말 대단하오. 우리나라의 미래가 박소. 그들의 칭찬에 용주는 그저 쓸쓸히 웃었죠. 하지만 그 찬사의 이면에는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모두가 용주에게 기대를 걸었죠. 우리의 미래, 북조선의 희망, 이런 말들이 아이의 어깨를 짓눌렀어요. 특히 야망에 불타오르는 현송월의 방문은 늘 아이의 숨통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방문을 하면 아이의 안부는 제대로 묻지 않고 얼마나 공부했는지만 체크했죠. 이번 주엔 얼마나 공부했지? 용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루에 15시간씩 했어요. 어머니, 그 순간 용주의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숨이 안 쉬어져요. 저는 급히 용주를 안아달랬죠. 괜찮아, 용주야. 천천히 숨 쉬어. 선생님이 여기 있잖아. 현송월은 그저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어요. 강 선생, 그렇게 애를 응석바지로 키우면 안 돼요. 저 정도쯤이야 이겨내야지.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용주의 눈빛은 점점 더 어두워졌어요. 웃음을 잃어갔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죠. 선생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아이의 입에서 나온 이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애써 좋은 쪽으로 생각을 돌려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수위는 점점 더 높아졌죠. 우울증이 나날이 심해져 간다고 보였습니다. 선생님, 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용주야,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얼마나 소중한 아이인지 알아? 저는 용주를 꼭 안아주며 울었죠. 결국 저는 현송월에게 용주의 상태를 알리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 결정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지 몰랐죠. 현송월이 도착하자 저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용주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증세가 보여요. 전문의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송월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어요. 뭐라고? 우울증이라고. 그녀는 용주에게 다가가 뺨을 세게 때렸어요. 이 나약한 놈아, 내가 어떤 위치인 줄 알아? 용주는 울음을 참으며 떨고 있었어요. 현송월은 계속해서 고함을 질렀죠. 넌 우리나라의 미래야. 내 뒤에 서 있는 장군들이 내 이런 모습을 보면 어쩌겠어? 그들이 날 죽이려 들 거야. 이 바보야. 저는 겁에 질려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현송월은 히스테리컬하게 소리쳤죠. 넌 강해져야 해.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 내가 이렇게 나약하면 어떻게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겠어? 그 순간 용주가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저는 급히 다가가 용주를 안았죠. 부인, 제발 그만하세요. 용주가 지금? 하지만 현송월은 제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소리쳤어요. 넌 특별한 아이야. 평범한 감정 같은 건 필요 없어. 내가 느끼는 고통?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것도 이겨내지 못하는데 대체 어떻게 영도자가 된다는 거야? 용주는 제 품에 안겨 계속 울었어요. 저는 그저 괜찮아, 용주야. 선생님이 여기 있어. 라고 달랠 수밖에 없었죠. 그날 이후 용주는 정말 모든 의욕을 잃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죠. 선생님, 저 여기서 도망가고 싶어요. 다른 나라에 가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엄마가 저 유학을 보내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유학을 가는 게 가능할까요? 멀리 가고 싶어요. 저는 용주를 달래며 말했어요. 용주야, 넌 정말 대단한 아이야. 하지만 그게 내 모든 것은 아니야. 내 감정도 중요해.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우리 당분간 엄마 말을 잘 듣자. 그러면 엄마가 유학도 알아봐 주실 거야. 그런데 도저히 지워지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장군들은 이렇게 현송월에게 연을 대려고 난리이고 현송월은 아들에 이렇게 집착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용주 여동생도 있는데 여동생은 그냥 해맑은 아이거든요. 구김살 없는 아이. 그런데 왜 이렇게 용주만 가지고 난리일까 했는데 용주의 입을 통해 의문이 풀렸습니다. 선생님, 저는 김정은 장군님의 아들이에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용주야, 그게 무슨? 용주는 울면서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가 술에 취해서 말했어요. 제가 김정은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제가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김정은 장군님 아들은 장애가 있고 주애는 똥멍청이라고 했어요. 다들 제가 똑똑하다고 기대가 크다고 제가 훗날 김정은 장군님 뒤를 이어야 한대요. 그런데 저 무섭고 싫어요. 제가 왜 그런 걸 해야 해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용주에게 얼마나 큰 충격일지 상상도 할 수 없었죠. 용주야, 저는 그저 용주를 안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넌 그저 용주일 뿐이야. 누구의 아들이든 상관없어. 난 그냥 너를 사랑해. 그 말에 용주는 더욱 큰 소리로 울었어요. 선생님, 저는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히?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용주를 안고 함께 울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용주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조심스레 문을 열어보니 용주가 USB를 연결해 무언가를 보고 있었죠. 가까이 다가가 보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나만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용주야,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용주는 깜짝 놀라 숨기려 했죠. 선생님, 이건 용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걸? 누가 줬어? 용주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어머니 방에서 봤어요. 어머니도 이걸 보더라고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현송월이 나만 방송을 본다고. 그리고 그걸 용주가 알았다고.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죠. 용주야, 이건 정말 위험해. 알고 있지? 제 말에 용주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있었죠. 알아요, 선생님. 하지만 저는 알고 싶어요. 우리가 배운 것과 다른 세상에 대해서요. 용주의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이 아이의 호기심을 막을 수는 없겠다고 생각했죠. 용주야, 내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 들키면 우리 모두 큰일 나. 그날 이후로 용주는 저에게 더 많은 질문을 했어요. 나만의 생활, 자유, 민주주의. 때로는 제가 대답하기 힘든 것들도 있었죠. 저도 몰래 접한 나만의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이 제가 아는 것에 다였으니까요. 선생님,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살아요? 다른 나라처럼 자유롭게 살 순 없나요? 저는 용주의 질문에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용주야, 세상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 우리나라는 우리만의 방식이 있는 거고. 하지만 내가 의문을 갖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하지만 용주의 호기심은 점점 더 커져갔어요. 어느 날 용주가 충격적인 말을 했죠. 선생님, 저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나만에 가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용주야,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너무 위험해. 하지만 용주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저는 진심이에요. 선생님, 여기선 숨이 막혀요. 며칠 후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용주가 사라진 거예요. 방 안엔 짧은 편지만 남아있었죠. 자유를 찾으러 갑니다. 죄송합니다.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현송월은 분노로 가득 찼죠.
이게 다 내 탓이야. 그녀가 저를 향해 고함을 질렀어요. 넌 용주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잖아. 저는 두려움에 떨며 변명했어요. 부인,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용주는 그저, 하지만 현송월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죠. 입 닥쳐. 내가 용주를 찾아오지 못하면 넌 죽은 목숨이야. 다행히 용주는 며칠 후 현송월이 몰래 풀어놓은 군인들에 의해 발견되었어요. 국경 근처에서 붙잡혔다고 하더군요. 현송월은 용주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얼마 후 끔찍한 비명 소리가 들렸죠. 이 배은망덕한 놈아. 현송월의 고함 소리와 함께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어떤 위치인 줄 알아? 이렇게 생각 없이 굴래? 너 미쳤어? 저는 문 앞에서 떨며 서 있었어요. 들어가 용주를 구하고 싶었지만 비겁하게도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현송월이 너무나 두려웠으니까요. 한참 후 현송월이 방에서 나왔어요. 그녀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죠. 강 선생, 앞으로 용주를 더 철저히 감시해.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너도 살아남지 못할 거야. 방에 들어가 보니 용주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입에서는 피가 흘렀죠. 선생님, 용주가 힘없이 속삭였어요. 저 그냥 죽고 싶어요. 저는 용주를 안아주며 울었어요. 용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용주의 가출 시도 이후 집안 분위기는 더욱 살벌해졌어요. 현송월은 용주를 더욱 엄격하게 감시했고 저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도 날카로워졌죠. 하지만 이런 상황이 오히려 용주와 저를 더 가깝게 만들었어요. 어느 날 밤, 용주가 조용히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선생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용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용주를 안으로 들였죠. 선생님, 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용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아요. 어머니는 저를 사람이 아닌 도구처럼 대해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용주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용주야, 내 마음 이해해.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니? 그때 용주가 충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선생님, 탈북하세요. 저는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뭐라고? 용주야, 그게 무슨... 제발 들어보세요. 용주가 간절히 말했어요. 선생님은 자유로울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엄마가 하는 걸 보면 선생님이 오래오래 제 곁에 머무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엄마 성격 아시잖아요. 선생님, 이곳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여기 남아있을게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용주야, 내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나만 갈 수 있겠니? 용주는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이미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달라요. 선생님은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다음 달에 제가 베이징 영재 캠프에 가요. 그때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용주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저는 갈등에 빠졌어요. 탈북. 그건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유에 대한 갈망이 깊어졌어요. 용주야, 시간을 좀 줄 수 있니? 이건 정말 큰 결정이야. 용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동안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탈북이라니. 성공하면 자유를 얻겠지만 실패하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죠. 결국 저는 용주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우리는 조심스레 계획을 세웠죠. 용주가 중국에 간 후 저는 그를 따라갈 예정이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용주는 베이징으로 떠났고 저는 며칠 후 그를 따라갔죠. 현송월에겐 용주의 영재 캠프 교육을 돕는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베이징에 도착하자 용주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생님, 이쪽이에요. 그가 절 이끌고 간 곳엔 한 남자가 있었어요. 브로커였죠. 이분이 선생님을 도와주실 거예요. 용주가 말했어요. 여기 돈이에요. 어머니 방에서 훔쳤어요. 이걸로 충분할 거예요.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용주야, 내 엄마가 알기라도 하시면 너는... 용주는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선생님. 전 돌아갈게요. 하지만 선생님은 꼭 자유를 찾으세요. 그리고 절 잊지 말아주세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저는 용주를 꼭 안았죠. 용주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넌 정말 훌륭한 아이야. 꼭 행복해야 해. 그렇게 저는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탈북의 길에 올랐어요. 중국에서 라오스 그리고 태국을 거쳐 한국에 도착하기까지. 그 과정은 정말 힘들고 위험했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엔 늘 용주가 있었어요. 그 아이의 용기와 희생이 있었기에 제가 이 자유를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한국에 도착한 그날, 저는 공항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자유의 공기를 마시는 그 순간의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하지만 동시에 용주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이 밀려왔어요.
용주야, 넌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니? 한국에서의 새 삶은 쉽지 않았어요. 언어도, 문화도 달랐고, 모든 게 낯설었죠.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에도 저는 늘 용주 생각을 했어요. 그 아이가 저에게 준 자유, 그 대가로 그 아이가 겪어야 할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정착 초기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며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죠.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저는 행복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것, 그 누구도 나를 감시하지 않는다는 것. 이 모든 게 용주 덕분이었죠. 어느 날, TV에서 김주애에 대한 뉴스를 보게 됐어요. 북한의 새로운 후계자로 김주애가 부상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순간 용주가 떠올랐어요. 저 자리에 용주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 아이는 지금 어떤 처지일까? 김주애가 후계자 행세를 하는데, 현송월이 가만히 두고 볼까? 현송월의 모습도 보였어요. 여전히 당당하고 오만한 모습이었죠. 그녀를 보니 분노가 치밀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자기 아들을 대할 수 있을까? 용주를 그저 권력을 위한 도구로만 여기는 그녀가 너무나 밉고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용주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깊어졌어요. 그 아이의 슬픈 눈빛, 따뜻한 마음. 용주는 분명 지금도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겠죠. 제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동안 그 아이는 여전히 감옥 같은 곳에 갇혀 있을 거예요. 용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제가 이렇게 편하게 살 자격이 있는 걸까? 용주를 두고 온 제가 행복해도 되는 걸까? 그래도 저는 열심히 살아가려 노력했어요. 용주가 바랐던 대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공부도 하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때로는 제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도 했죠. 하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는 용주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밤 용주를 위해 기도해요. 그 아이도 언젠가 자유를 찾을 수 있기를, 현송월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가끔은 제가 용주를 배신한 것 같아 괴로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용주의 말을 떠올려요. 선생님은 자유로울 자격이 있어요. 그 말을 기억하며 저는 더욱 열심히 살아가려 노력해요. 지금 제 꿈은 통일이에요. 언젠가 남북이 하나가 되어 용주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그때 제가 용주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용주야, 고마워. 내 덕분에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어. 이제는 내 차례야. 너도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어. 최근 북한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는 뉴스를 봤어요. 물론 크게 기대하진 않지만 그래도 작은 희망은 생기더라고요. 언젠가 용주도 이 땅을 밟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아이도 자유를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써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 페이지 구석구석에는 늘 용주의 이름이 새겨져 있죠. 그 아이가 제게 준 선물, 이 자유와 행복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언젠가 북한이 해괴망측한 세습을 그만두고 멀쩡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알 수 없는 미래지만 빛나는 재능을 가진 이들이 더 꿈을 펼칠 수 있길 기도해봅니다. 어쩌면 현송월도 모르는 본인 아들의 머릿속을 거울 들여다보듯 세세히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보내주신 사연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의 감사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내일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